자, 일단 신인 드래프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뭐 이제 짚어보면은, 자, 당시에 이제 결과를 보면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뭐 예상대로 그렇죠. 갔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이제 5순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역시 이제 전날 이동현 기자가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취재한 내용을 이야기하신 대로 삼성이 이규태로 포워드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고요. 네. 그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삼성이 강성욱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뭐 감독, 코칭 스태프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단장 그리고 프런트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네. 강성욱으로 가는 것보다 이규태로 가는 게 우리 지금 팀의 어떤 그 목표 6강 목표에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링적인 측면에서도 이규태가 밀리냐라고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규태와 이제 강성욱은 좀 카테고리가 다른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규태도 대학 때 이제 몸싸움의 어떤 약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좋은 높이와 그리고 그 높이에 가지기 쉽지 않은 그 깔끔한 슛터치 이런 부분 봤을 때 이규태가 우리가 성장시키기 좀 더 좋은 이제 카드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감독 일박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제 트라이아웃에 가서도 네. 여러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다고 해요. 분분했고 그 상황에서 양우혁 선수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래도 이규태로 가자. 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날 이제 이규태가 유력하게 떠올랐는데 이게 실제로 되기에는 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드래프트 그 현장에 와 진짜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려고 드래프트 거의 그 시작 15분 전부터 계속 한 5분? 한 2분, 3분 전까지 밑에 있었어요. 네, 계속 플로어에. 있었는데 네. 삼성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내려가서 만나서 마지막에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 이규태 선수로 할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저희가 왜 마지막까지 그 삼성 쪽을 확인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 팀이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성욱이다, 뭐 이규태다, 솔직히 뭐 양우혁도 계속 진짜 현장에서 사실 뭐 소노에서도 양우혁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소노에서도 진짜 양우혁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혼란이 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체킹을 해보려고 이제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그 강성욱 선수가 또 트라이아웃 때 잘했어요. 괜찮게 했어. 그래서 또 헷갈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규태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구단들도 거기서 뭔가 좀 정리를 좀 했죠. 근데 거의 뒤에 또 변수가 생겼죠, 거기서. 그렇죠. 예. 이게 이규태, 강성욱이 제일 최대 변수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가 최대 변수였어요. 알고 맞아요. 보니. 예. 자, 이규태를 삼성이 지명하면서 강성욱이 남아 있었는데 음. 여기서 가스공사가 강성욱을 지명했다면 이제 이동현 기자가 예상하신 대로 쫙 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스공사가 강성욱이 아닌 양우혁을 지명하는 이런 뭐랄까 사건이랄까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혁 감독과 저는 이제 통화를 했죠. 네. 그래서 강성욱이 남으면 아마 강성욱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삼성이 이규태를 하면 당연히 강성욱으로 가겠구나. 그때 양문혁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뉘앙스가 조금 달랐어요. 취재를 했을 때 모든 말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양우혁이 굉장히 아깝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성욱이 좀 더 낫죠.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진한 어떤 그 여운이 남았어요. 그 취재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런 거를. 그런 뉘앙스나 이런 거. 그 취재원들의 어떤 그 말의 그 열심히 했다니까요. 취재가 거짓을 잘 모를 텐데 그게 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우혁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거는 트라이아웃에 가서 뭔가가 결정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는 그래도 강성욱이 한 80%다 얘기를 했죠. 양우혁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지명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직감을 했죠. 양우혁이구나. 가스공사 틀었구나. 근데 저는 잘 틀었다고 봐요. 물론 강혁 감독이 2년 연속 저한테 이제 배신을 때린 거는 그 감독님이 쳐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 이해합니다. 베테랑 기자인 제가 다 너무 나가나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우혁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가스공사.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이제 양우역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전부터 돌긴 했었습니다. 이게 강성욱이 남았을 경우에도 양우역이냐는 사실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원래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네, 맞아요. 결국에는 가스공사가 이제 어쨌든 양우역을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선수에 대한 평가 자체를 굉장히 높게 했었고 트라이아웃 때 양우역의 플레이를 보고 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이아웃 직후에 제가 현장에서 이제 민종 기자 담배 피러 가는 거 따라 나가다가 예, 이제 그 가스공사 관계자분 한 분을 만나는데 이렇게 막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강성욱, 양우역 둘 다 뽑을 순 없나요? 막 이렇게 농담하시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거 뭐 느낌이 좀 약간 재밌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때서야 감진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많이 헷갈렸죠, 두 분. 헷갈렸죠. 왜냐면 강혁 감독님이 또 거기서 한 번 페이크 줬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저랑 이제 동환 형이랑 기자들이 이제 앞서갔을 때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선택을 좀 해도 되겠냐. 저희한테 오히려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밑에서. 맞아요. 아니 뭐 근데 누굴 뽑든 미친 선택이 어디 있겠냐. 그냥 감독님이 하셔야 되는 선택하셔야 되는 거 구단이랑.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강성욱 선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에서 안 뽑아가면. 근데 그러고 나서 전 뒤를 돌았거든요. 뒤를 돌아서 삼성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가스 양우역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 뒤도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했다며. 또 맞아요. 미친 선택한다고. 맞아요. 감독님 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드래프트 시작 전에 그 플로어에서 기자들이 감독님, 뭐 관계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팀들을 어떻게 정했나 이런 걸 막 이제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물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강성욱 남아도 양우혁 뽑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느낌이 왔죠. 아 이거 뭔가 그렇죠. 하시겠구나. 일을 하나 치르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네, 결국에는 양우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양우혁이 트라이아웃 때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그 기자석 이제 학생 시절 기자석에서 보는 기자들도 와 잘한다. 예, 그리고 관중석에서도 막 한성이 나올 정도 이 플레이의 뭐랄까 이 결이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약간 2K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 혼자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트라이아웃 가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판이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대학생 여기 신흥 드래프트에 신청한 선수들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그 지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10개 구단 스카우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엄청 전문가들이고 그쵸. 그분들이 뭐까지 하냐면 이 선수가 왼쪽 오른쪽 돌파의 비율이 어떤지 습관이었던지 코트 안에서뿐만 아니고 코트 밖에서였던 그 태도 그 다음에 그 내구성 그 다음에 뭐 행실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전화 한 두세 통화만 돌려보면 딱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뭐야 2부까지 이거 들어야 돼요? 근데 미안해요. 빠졌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서 전달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전달을 해도 또 이제 그걸 이제 듣고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눈으로 직접 보고 거기에서 뭔가 보태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실제로. 근데 양우혁이 그 부분에서 완전히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진짜 좋은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드래프트라는 게요. 감독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는 드래프트는 사실 전 세계 드래프트를 다 봐들어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감독 코치는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는 보통 이제 구단 프런트, 스카우팅 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보는 게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강혁 감독님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가스공사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으니까 양우혁 선수를 지명했겠죠?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해서 보면 강혁 감독님이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 만료 아닌가요? 재계약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양우혁을 뽑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강혁 감독님은 특히. 그러니까 이번 시즌 지금 스타트가 사실 뭐 개막 8연패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 구단의 강혁 감독에 대한 신뢰는 전혀 무너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신뢰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요거는 또 나중에 때가 되면은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예, 하지만 좀
예, 여전히 신뢰가 강하다. 강익 감독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강익 감독 농담으로 제가 떠나도 우혁이는 잘 클 거예요. 아니, 기자들도 막. 근데 아닐 것 같아. 예. 아닐 것 같아. 근데 양우혁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또 더 나아간 얘기는 가스공사 편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강성욱이 이제 8피까지 미끄러졌는데 여기서 사실 8피까지 가는 데는 자 삼성이 한번 포기했고 네. 가스공사 한번 포기했고 현대모비스도 한 번을 포기했는데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모비스 편에서 얘기하려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맞아요. 현대모비스는 일단은 두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 가드진이 지금 자원이 강성욱을 뽑아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김건아가 일단 입단을 했고 첫 번째로 김건아 입단을 했고 그리고 자 서명진 박무빈이 지금 이번 시즌 초반에 어쨌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1번을 뽑느냐 2번을 뽑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근데 자 강성욱 이게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강성욱 뽑았을 경우에 자 서명진과 조합을 하는 거는 뭐 사이즈 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박무빈과의 조합에서는 앞선에서 수비 약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뭐 양동 감독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직접 얘기하진 않는 건데 아마도 이제 강성욱을 뽑았을 경우 강성욱의 스타일보다는 2라운드에서 뽑은 박정환의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래서 오히려 최강민을 먼저 뽑고 2번에서 이제 2번으로 뛰게 하면서 나중에 박무빈이나 이런 이제 1번들과 페어링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명진의 출전 시간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2번 포지션에 최강민을 먼저 뽑고 그다음에 좀 더 경기 운영이나 이런 이제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정환이 부상이 있어서 그렇지 농구를 굉장히 이쁘게 잘하는 선수다. 어떤 플레이메이킹이나 이런 경기 운영이 너무 뛰어난 선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박정환을 뽑아서 조금 더 뭐랄까 그런 색깔적인 부분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그리고 김명진을 또 이제 김명진 대신에 왜 강성욱이냐 이런 얘기가 그 최강민이냐 이런 얘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김명진을 왜 걸렀냐? 제가 양동근 감독께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양동 감독은 김명진은 3번으로 클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장신 3번으로 클 수 있었으면 김명진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스타일 아니다라고 조금 이제 본 것 같고, 근데 4번으로 쓰기에는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4번이 포화 상태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대균까지 있고 그러면서 둘 다 포기하고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최강민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현대모비스 팬분들이 의아해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강성욱이나 김명진 모두 실링이 꽤 커 보였던 선수들이고 최강민이 트라이아웃 때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도 좀 이제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최강민 선수 지명하면서 네. 사실 모비스는 모비스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그런 건 다른 건 없는데 네. 이제 재밌는 건 그 밑에 있는 KT와 SK가 크게 웃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놀았다. 이런. 네, 완전 그들의 입장에선 모비스는 뭐 모비스대로 본인들의 선택을 한 건데 자연스럽게 이제 뭐 약간 파생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승자가 된 거죠. 어찌 보면 그 그렇죠. 순번에서. 그렇죠. 네,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막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가스공사 여기 지금 이제 채팅창에 보시면 가스공사가 뭐 양우혁이 319 출신이어서 강현 감독이 319에서 이제 양우혁을 가르쳤나요? 그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고 아니죠. 이제 319 출신이니까 뭐 학연피가 아니야. 근데 학연피가 아니고 예, 양우혁에 대한 현장 평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그 8순위 안에 드는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가스공사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S급 선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실링을 가장 높이 볼 수 있는 양우혁이 굉장히 탐났다는 거죠. 막 강성욱을 포기할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양우혁을 뽑은 거죠. 게다가 이제 샤크레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네. 가스공사가. 그런 의미에서 양우혁의 가치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뭐 강성욱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양우혁 뽑은 게 이해가고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강력 감독이 저를 배신했지만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대구 지금 팀에 그 뭔가 이제 각 팀의 여심을 사로잡는 선수가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지금 이 스포츠판에서 요즘 프로스포츠판에서 사실 여심을 사로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마케팅 측면에선.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스포츠적인 플레이적인 부분을 제외한 이제 잘생기고 그 선수들이 농구까지 잘하면 뭐 축구까지 잘하면 다 좋은 거니까 그런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선수들이 매력적인 선수들이 필요한데 가스공사에 사실 없거든요. 다른 팀에 비해서는 지금 가스공사에 거의 없어요. 그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선수가. 근데 양우혁 선수가 나타난 거죠. 장난 아니었던 게 그때 현장에 양우혁 선수가 처음에 이제 그 구단 모자를 쓰잖아요. 이걸 좀 잘못 썼어요. 맞아요. 약간 걸쳤었나? 마리오처럼. 네, 약간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팬분들, 그때 드래프트 현장에 거의 여성분들이 거의 99.9%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거 너무 귀엽다고. 사실 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그리고 드래프트 전에 양우혁만큼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라온 선수 없을걸요? 예, 문희원보다 오히려 양우혁이 화제성이 더 높아요. 이런 뉴미디어에서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셨지만 양우혁의 실링 자체를 가스공사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을 안 가서 그렇지 대학을 갔을 경우에 미래 로터리 최소 로터리급 가드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길게 보고 키우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강혁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끝나고 이제 또 만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한 기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작년에도 조금 사실 손준픽이 의외였는데 올해도 좀 의외의 픽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2년 연속 의외의 픽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냐 이렇게 이제 한 기자가 물었는데 강혁 감독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그런 건 비슷할 수 있지만 양우혁 선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팀의 미래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그냥 기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스공사 팬분들은 답답할 수 있겠죠. 강성욱이면 바로 가드진에 뭔가 직접감 자원 하나 오는 것 같고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가스공사는 구단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좀 더 길게 보고 이 팀의 레벨 자체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양우혁은 굉장히 뭐 합리적인 픽일 수 있다. 뭐 승자는 뭐 각자 뭘 꼽는다면 저는 당연히 KT. 예, 뭐 강성도 그렇고 저는 2라운드에서 박민재도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한 선수를 뽑은 것 같아요. KT. 저는 SK. SK. 말도 안 돼요. 9순위로 김명진 뽑은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여기에 2순위 안성우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좋죠. 뽑았고 그리고 이 팀이 마지막에 이제 3라운드 프레디까지. 때 프레디를 3라운드 9순위로 지명을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오세근 최부경이 이제 곧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노장 선수들인데 네. 이 선수들이 나갔을 때 4번은 어떡하지? 김영빈은 4번 너무 약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땐 프레디도 있고 김명진도 있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나중에 성장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사이즈 괜찮은 선수들이 버틴다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큰 저는 순식간에 교체를 해버린 카드라고 좀 봐요. 요게 다니엘까지는 SK는 그렇죠. 포워드 라인이 엄청 두터워졌어요 지금. 와 이거 진짜 이것도 SK 때 한번 좀 이야기.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자꾸 뭐 인맥픽 그러시는데 안성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가 좋은 평가 선수입니다. 좋았어요. 예, 이번 뭐, 드래프트 때. 물론 이제 그 뭐 안덕수 감독님 그 지금 WKB에 계신 그 안덕수 지금 사무총장이죠. 네. 아들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그 수비에 대한 어떤 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좋아가지고 1라운드 후반까지 지금 거론이 됐던 선수예요. 맞아요. 그리고 스카우터들도 안성우는 무조건 2라운드 중반 안에는 무조건 뽑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선수여서 네. 실제로 네. 2라운드 중반 픽을 가지고 딱 한 팀은 그래서 제가 안성우 혹시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전에 나갈 것 같은데요? 오면 너무 좋죠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안성우는 이미 평가 자체가 2라운드 초반 예. 아니 근데 김유범이 인맥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대학농구를 한 번도 안 보셨나 봐요. 김유범은 좀 많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많이 내려간 많이 거죠.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죠. 인맥픽이 아니라. 네. 무령고 졸업하고 중앙대 1학년 때는 동나이 때 최고 가드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프로농구만 보시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해하는데 아니,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 생각했는데 DB 순서에 김효범 남아 있어서 무조건 뽑겠다. 대박이다. 적어도 대박이다. 예, 대박이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실링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저는 그래서 제 그 드래프트 최고 승자는 뭐 두 분 얘기 잘하시지만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정관장하고 DB다. 정관장하고 DB다. 정관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올 시즌에 활용할 수 있는 우승의 어떤 조각 카드 하나를 또 얻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관장이 윈나우를 한다고 해도 가능하고 미래의 어떤 자원으로도 앞으로 향후 한 5년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드 자원이 들어왔다. 문유현은. 그렇죠. 그리고 이유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 그 이순희 픽으로 뽑은 김우범 같은 경우에도 그 성장세에 따라 가지고는 부상만 잘 피하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전 두 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문유현하고 이유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정 픽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이 선수들이 보니까 좋아요. 이유진 트라이아웃 때 진짜 잘하더라고요. 새삼 진짜 잘 것 같은 선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드래프트들.